자, 한국사업능력 검정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능검 자격증을 따게 해드리기 위해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릴 한국사 튜터 오태진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능검 시험을 응시하려면은 이제 한능검 시험이 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능검 시험에 대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능검은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지식을 시험 치는 자격증 시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증 시험이지 뭔가 그 성적별로 1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쭉 등수를 나눠라는 그런 시험은 아니니까 어떤 절대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면허 시험은 60점 이상 맞으면은 얼마, 70점 이상 맞으면은 합격,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능검도 바로 그런 기준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건 인증 시험이지 또 자격 시험이지 요거 무슨 등수를 또 나열해 가지고서 쭉 해서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합격이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불합격이고 이런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응시를 했는데 100명이 예를 들어 70점 이상을 모두 넘었다. 그럼 100명 다 그냥 합격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이 응시됐다. 그래서 200명 응시했는데 200명 모두 다 70점 넘게 합격했다. 그럼 200명이 다 그냥 합격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격, 불합격 기준이 경쟁하며 상대하는 평가가 아니라 몇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몇억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점수만 넘어가면 1억 명이 응시했어도 1억 명이 요구하는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점수를 넘어가면 1억 명을 몽땅 다 합격시키는 그런 자격시험이다 라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업능력검정시험을 합격하려면 몇 점을 맞아야 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일단 먼저 한국사업능력검정시험은 심화가 있어요. 심화라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심화 밑에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낮은 기본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심화냐 기본이냐. 그러면 심화, 기본 이 두 개 중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떤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본인이 무엇을 또 어떤 직렬을 준비하느냐, 요거를 먼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직렬이나 기관이나 그런 게 뭐냐,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급수가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하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기본보다는 심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이 기본은 그냥 말 그대로 기본이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왜 그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응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급수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동기부여 개념에서 응시하는 또 시험 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요 심화에 있어서의 급수를 따는 게 기관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기관에 이렇게 응시하기 위한 자격증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심화를 주로 응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심화와 기본 중에는 심화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 기준이 뭐냐라는 것인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본적으로 50문항으로 정리됩니다. 이 50문항 가운데에서 점수마다 이렇게 1점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2점짜리가 있고 이러죠. 또 3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1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로 나눠지고요. 결국 총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급수, 자격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1급부터 2급, 3급 요렇게 이제 일반적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급, 2급, 3급의 기준은 똑같은 시험지를 바탕으로, 똑같은 시험을 대상으로 보되 몇 점을 맞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점이 50문항에 본인이 이제 득점을 한 맞춘 그 시험 문제가 총 몇 점이냐 놓고서 80점이 넘었다, 100점 중에, 그러면 요거는 1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1급이다. 그럼 80점부터 100점까지, 나 100점이야, 만점 다 맞았어, 50문제 다 맞았어. 그럼 100점 맞으신 분도 1급이고, 내가 나 20점, 20점을 잃었어. 이러면
100점보다는 좀 급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1급이에요. 그러니까 80점을 맞아도 1급이요, 100점을 맞아도 1급입니다. 그러니까 80점, 100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득점을 해야지만 1급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80점만 넘기면 된다. 그럼 1급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79점을 맞았다. 그럼 79점 맞았다면 몇 급입니까? 1급이 아니죠? 79점이면 2급인 거예요. 2급. 그래서 2급이 됩니다. 1점 차이로 2급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79점부터 몇 점까지가 2급이냐? 이것도 궁금하죠. 몇 점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10점 단위로 끊어가겠죠. 뭐 20점 단위로 끊어가면 너무 그 갭이 크니까. 그래서 79점부터 똑같은 앞자리 70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70점을 맞았든 79점을 맞았든 2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학교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최고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1급, 2급, 3급 가운데에서는요 2급입니다. 2급. 그래서 이 2급만 따면은 한능검의 자격증 2급을 취득하면 어떤 기관이든지 다 응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1급을 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운전면허도 1종, 2종인데 뭐 1종은 훌륭하고 뭐 2종은 뭐 조금 뭐 떨어지고 이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1급, 2급 가운데에서 그냥 2급만 따면은 에브리띵 그냥 뭐 어떤 데 다 응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2급을 따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1급, 2급, 3급 가운데 2급을 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2급은 몇 점까지만 획득하면 돼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는 바로 70점이라는 거예요. 70점. 그래서 70점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 가운데에서 70점 이상만 응시하면 돼요. 69점 안 돼요. 69점이면 2급이 아니고 뭐가 돼요? 3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9점이다 그러면 3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2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70점은 넘겨야 됩니다. 그럼 70점을 넘기려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이게 50문항이니까 50문항이니까 요거 비례식으로 하면 대략적으로 물론 배점의 차이는 있지만 35문제 이상 정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문항 중에서 35개니까 15개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물론 3점짜리 15개 틀리면 안 되죠. 선생님 15개만 틀렸는데 저 떨어졌어요. 그러면 3점짜리를 다 틀린 거예요. 그럼 45점 마이너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3급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문항수만 따진다면은 대략적으로 50문제 가운데서 35개만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15개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시험은 아닌 거죠. 2급을 만약에 딴다면은 그럼 뭐 3급이면은 60점까지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점 가운데에서 이제 60점 이상이니까 요거를 50문항으로 계산하는 내가 3급이 필요한 직렬이다 그러면은 얼마야? 30문항 그죠? 그래서 30문항만 맞추면 되니까 50문항 가운데서 20개쯤은 틀려도 3급을 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50개 중에 30개 맞추고 20개 틀린 거니까 5문제를 풀었다고 계산하면 3문제 맞추고 2개는 틀려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일반적으로 5문항 가운데 3개 맞추고 2개 틀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60점이니까 쏙 잘하는 점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50개 중에 30개를 맞추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3급 자격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3급 자격증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필요 있습니다. 3급 자격증도 필요로 하는 직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확정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대한민국의 소방직을 하겠다. 또 뭐 경찰 응시를 하겠다. 뭐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3급 정도를 따면은 소방이나 경찰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게 이제 바뀐 거죠. 소방직,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다 그 득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리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바뀐 지난번 이제 민주당 정부에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꾼 그 시험의 그 제도에 의하면 소방직이나 이제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한국산약 검정 시험 3급 정도를 획득을 하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비해서는 한국사에 대해서 막 올인하고 막 전력 투구를 하고 막 100점 20문항 가운데서 18개를 맞추고 해야지만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중에서 한 60점만 맞으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데 합격하려면 한국사 최소한 85에서 이렇게 9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 일반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에서 대략적으로 60점 이상만 획득을 하면은 합격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사 공부를 이전에 공부하듯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사 공부를 할 때 옛날처럼 막 다 파고 막 들다 외우고 암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패스해요. 그냥 쉬운 것만 다 맞춰도 뭐 이거 복잡해. 예를 들어서 뭐 있죠. 뭐 조선시대 문화사 또 뭐 근현대사 공부하면서 독립운동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내용도 많고. 그래서 나 이런 거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안 하고 싶어. 나 이런 거는 공부 안 하고 싶어. 너무 외운 게 많아.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50문장 가운데에서 20개를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트를 거는 건데 저는 이제 야구할 때 저쪽만 맞고 싶어. 그냥 뭐 절로 가면 암타 안 듣고 말지 뭐. 그래서 한쪽만 그냥 수비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20개 포기할 거야. 나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뭐 문화사, 뭐 불교, 뭐 독립운동, 뭐 현대사, 뭐 통일정책 이런 거 되게 다 어렵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운 거 뭐 구석기 시대 뗀석기 뭐 고조선 삼국시대 왕들 뭐 고려의 왕 뭐 맞추고 조선시대 뭐 세종대왕 맞추고 근현대사 대원군 정책 맞추고 그냥 이렇게만 공부해도 그냥 30점 그리고 나머지는 막 찍어도 한 절반은 못 맞추겠지만 뭐 어느 정도 맞추겠죠. 그래서 30문항은 또 다 안 맞춰도 돼요. 한 25개만 맞추면 절반 정도만 공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찍었을 때 뭐 몇 개 더 맞겠지 뭐. 그러면 그냥 3급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사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 제대로 공부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급은 충분히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짜야 할 전략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 이제 3급을 일반적으로 3급 이상을 노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60점 이상만 득점하면 된다. 그럼 60점이 곧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50문항 가운데 30문항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50개 중에 30개만 맞추면 되는 방법은 30개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30개 다 알고 20개 뭐 다 틀리고 이 개념이 아니라 30문항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25문항 정도만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50문항 가운데 25문항만 알면 되면 나머지 그럼 25개는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그냥 찍는 거야. 그러면 찍으면 5분의 1 확률이죠? 그럼 5분의 1이니까 한 번으로만 다 밀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문항 가운데 한 번으로만 다 밀어도 산술적으로 5문항은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4번으로 다 찍어버려. 25개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4번이 뭐 5개 나오겠지. 그러면 4번 다 찍어버리면 여기다 플러스 5, 다 찍은 점수. 이거 그냥 몰랐는데 그냥 찍어버린 거. 4번으로 밀어버린 거.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30문항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50문항 가운데 25문항만 알면 된다. 그러면 25개 문제, 50문제 가운데 25문제, 즉 50점만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50점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50점 맞추려고 50점을 못 맞추는 그런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능검 자격증으로 바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한국사를 공부를 거의 안 해도 돼요. 그냥 필요한 것만 공부하면은 그냥 3급은 나오는 거예요. 3급은. 그러니까 왜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가 왜 이렇게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 교재 이렇게 있지만 이 교재로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100점 노트라고 하는 제가 낸 한능검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00점 노트. 그래서 심화편 1급, 2급, 3급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내용이 되게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거를 지금 이게 360페이지 좀 되거든요. 360페이지. 그럼 360페이지를 언제 다 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360페이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강의는 제가 안 할 거다. 다 강의를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몇 문제 맞추는 강의예요? 이 25문제를 맞추는 강의를 할 거다.
그럼 50문항 가운데 25문항을 맞추는 문제는 강의를 하면은 최소 3급 이상은 맞출 수 있게끔 3급은 딸 수 있게끔. 왜냐하면 25문제를 맞추면 나머지 25문제는 포기하라는 거냐? 예. 포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으로 딱 찍어도 돼. 한 번으로 쫙 밀어도 30개는 맞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25 플러스 알파. 근데 만약에 진짜 재수가 없었다. 한 번으로 밀었는데 뭐 한 2개 맞았다. 그럼 뭐 끝나는 거죠. 그럼 선생님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 시험이 벌써 60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에 2022년에만 지금 몇 번째냐면 이게요. 4번째 시험이에요. 4번째. 그럼 4번째 시험이라는 거는 1년에 적어도 몇 번 이상 본다. 4번 본다는 거야. 근데 더 플러스 알파. 지금 8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61회 시험은 언제냐? 또 62회 시험은 언제냐? 그러면 벌써 올해만 57, 58, 59, 60, 61, 62.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57회부터 시험을 봤거든요. 그럼 57회부터 지금 60회, 62회까지니까 총 몇 번입니까? 1년에만 이 한능검을 몇 번 보는 거예요? 예, 6번을 보는 겁니다. 무려 6번. 그럼 6회나 보는 거예요. 6회나 6번이나 시험을 치기 때문에 2달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50문제 가운데 25문제를 맞추는 공부를 했어. 그래서 이번에 찍었는데 2문제 맞고 틀려서 아깝게 떨어졌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2달 뒤에 한 번 더 응시하면 되니까. 그럼 2달 뒤에 한 번 응시를 하면은 선생님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 뭐 22,000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요즘 물가가 또 장난 아니죠, 그죠? 물가 장난 아닌데 22,000원 뭐 그래요, 뭐 야 땅 파봐라 22,000원 나오나? 그러면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뭐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 요즘 밥 한 끼 뭐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냥 점심 식사 한번 하려고 하는데 2만 원 든다고. 그 정도예요. 점심 식사하는데 2만 원 들죠. 그죠? 뭐 예를 들어 한 끼에 뭐 예를 들어 12,000원짜리 하나. 그다음 뭐 아메리카노 뭐 한 4,000원, 3,000원 하죠. 그 먹고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 담배 한 갑 사시고 그러면 22,000원인 거예요. 그게 딱 점심 식사 한 끼,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 뭐 담배 피시는 분 담배 피시고 뭐 예를 들어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뭐 간식 같은 거 뭐 하나 드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그게 22,000원인 거예요. 그냥 한 끼 정도에서 2끼 정도 아무리 뭐 그 정도 가격인데 야 참 진짜 요즘에 너무 물가가 올라갔죠, 그죠? 예, 근데 그러니까 뭐 그 정도에서 한 번 더 응시하면은요 거의 그냥 다 합격합니다. 3급은. 예?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내 2급이 필요하다. 2급을 요구하는 시험은요 이렇게 뭐 엄청 많지는 않고요. 그냥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내가 뭐 응시하는 시험이 2급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25문항이 아니고 30문항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알파니까 한 5문제 더 맞추면 35문항을 맞추면 2급을 따는 거죠. 그러니까 50문항 가운데 35문항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지금 이제 결론이 났죠? 네,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25문항에서 30문항 정도를 맞추는 시험 공부를 하면 된다.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한능검이라거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제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든지 간에 일장일단이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옛날에 뭐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거나 뭐 아니면 뭐 그 수능은 아닌가? 어쨌든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였기 때문에 100점을 맞아 혹은 뭐 95점 하여튼 최대한 점수를 맥시멈 막 맞췄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예, 절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에 의하면 한국사는 대략적으로 이 절대 평가니까 25문제에서 30문제만 맞추는 연습을 하면 된다. 50문제 중에서.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 빼고 25문항에서 30문항은 맞추는 연습을 하면 3급 내지 2급 정도가 나온다. 물론 25문, 30문은 딱 그 정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에다가 플러스 5, 플러스 5 해서 30문제, 35문제를 맞추는 건데 25문제나 20문제 가운데에서 5문제를 찍어도 맞추는 거죠. 찍어도. 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이렇게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전략을 세우고 전술은 이제 좀 이따 나오는데 전략은 대략적으로 3급과 2급을 목표로 한다면 25문항에서 30문항 정도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된다. 50문제 중에.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제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5문항에 30문항을 맞추면 대략적으로 언제까지만 공부하면 근현대사가 한 20문제에서 뭐 한 23문제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근대사가 뭐 한 30문제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사실 2급, 3급 공부하려면은 그 조선까지 있죠. 조선까지만 다 공부해도 그냥 내가 조선까지가 완벽하다. 그러면 근현대사 포기하고 그냥 조선까지만 다 맞춰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절반 정도만 공부하더라도 조선 전기까지만 완벽하게 다 공부하더라도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습죠, 이 시험이. 그냥 우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스펙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냥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은 어렵죠. 이거 이렇게 해줘. 예. 보면은 이게 보면 뭐 이거 나오고 사진 자료 나오고 또 뭐 보면은 뭐 어려워 보여. 뭐 금동 얼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느 나라야? 뭐 몰라도 돼. 그냥 이거 숭화강 하나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보시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시험이에요. 이렇게 보면 뭐 사료도 많고 이렇게 보시면 막 뭐 되게 막 복잡해 보여요. 근데 보시면 이 12, 뭐 12번, 15번, 16번 이렇게 뭐 쫙 나오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어디까지만 공부하면 되냐면은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지면은, 그쵸, 제가 아까 30문제 정도까지가 조선이라고 했죠. 근데 뭐 이거는 30문제 플러스 알파니까 여기 보니까 30번부터가 근현대사네. 제가 이 문제를 아직 안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봤는데 29번까지 저도 지금 소름 돋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딱 맞죠. 그러니까 30문제 정도까지가 조선이고 31번 정도부터가 근현대사인데 여기 보니까 29번까지가 조선 후기, 요게 뭐 영조네요. 30번부터가 우정국 나오면 갑신정변이니까 여기부터가 근현대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50문제 가운데 30문제까지가 조선시대고 31번부터가 근현대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제가 25문제에서 30문제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산술적으로 조선시대까지만 다 맞으면은 합격이라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까지 다 못 맞춰도 어차피 근현대사는 어쨌든 OMR 카드를 컴퓨터형 수성 사인펜으로 어떻게든 뭐 찍어내지 모른다고 안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적으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제가 봤을 때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키워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뭐 이렇게 갑자기 강화도가 나왔다. 또 뭐 여기 보면 백동화가 나왔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만 이렇게 딱 보면 또 이 선지가 다 반복이 돼요, 이게. 선지가 이게 여러분들 처음 응시를 하면은 잘 모실 수도 있는데 이게 선지가 이런 선지 있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이런 게 똑같은 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해 시험 치는 게 예를 들어서 6번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6번을 계속 문제를 못 내니까 국사편찬위원회의 그 출제위원들이 출제위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짜깁기를 하는 거예요. 짜깁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맨날 새로 내는 게 아니고 요런 사료 있죠. 요런 거면 몇 개만 살짝 바꾸고 문제은행식으로 이렇게 문제은행식으로 요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게 강화도 보니까 제가 로즈 제독 나오니까 요건 프랑스랑 싸운 거네요. 그래서 병인양요인데 병인양요와 관련되어 있는 선지가 1번부터 뭐 5번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그 GP를 할 때 어떻게 냈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 60회 정도까지, 지금 60회니까 문제 수만 몇 개예요? 뭐 3,000문제 이상 될 것 같죠? 아니에요. 3,000문제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한 300문제쯤 돼요. 300문제. 그래서 이 300문제니까 몇 회예요? 1, 2, 3, 4, 5, 6. 딱 6개 맞죠? 그러니까 이 300문제 가운데에서 자꾸 돌리면서 내는 거예요. 돌리면서.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사진만 몇 개 바꾸고 하지 그냥 화려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 실제로 하나도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거의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공식이 적용되는 시험이라서 한국사의 깊은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해가 없어도 한 두세 번 보면은 그냥 문제가 계속 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한능검 시험은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습게 본다기보다는 그냥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게 뭐냐면 한국사 잘 몰라도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1급 땄다 해서 나 한국사 능력 검정실 1급 있어. 그냥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거의 그건 그냥 자격증인데 자격증 같지도 않은 그냥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된다 해서 예를 들어 병인영요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항상 답이 양원수예요. 알겠죠? 예. 그럼 신미양요가 나오면 뭐야? 어재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양원수나 정족산수 이렇게 많이 내고 요거 아니면은 또 뭘 답이 내냐면은 요거 말고 답을 그 의궤 같은 거 있죠. 의궤를 그 약탈하게 됐다. 뭐 이렇게 많이 내요. 그래서 의궤 약탈이 이루어지는 계기다. 그래서 요 아니면 세 번째 관련돼 있는 건 뭐냐면은 프랑스가 왜 쳐들어왔느냐를 물으면서 프랑스 신부님 9명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요 병인영역 관련되어 있는 정답은 양원수, 정족산성, 의궤 약탈 계기,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인 것이 계기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61회, 이게 지금 60회죠. 그럼 61회 시험에서 예를 들어 병인양요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 관련돼서 나오는 게 양원수, 의궤 약탈, 프랑스 신부인데 요 의궤를 사진으로 낼 거예요. 의궤를 사진으로 내고 그리고 답을 뭘로 잡을 거냐면은 양원수를 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인 계기다. 이렇게 내거나. 그러니까 병인양요를 몰라도 그게 도대체 왜 일어났고 뭐 잘 몰라도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프랑스 신부 9명, 양원수, 정족산성, 의궤. 이게 답이에요. 그냥. 그 안에서 돌아요. 내용 몰라도 돼요. 이게 한능검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교재를 집필할 때에도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고요. 그냥 정해져 있다. 그래서 출제은행, 문제은행에서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 그냥 내더라. 짜깁기 시험. 예. 그래서 저는 한능검을 짜깁기 시험이라고 합니다. 짜깁기 시험. 그래서 이 짜깁기 시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출제를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한능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한능검이 어떤 시험인지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 한능검은 고급과 즉 심화와 기본으로 나눠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심화를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럼 심화는 1급, 2급, 3급 중에서 몇 급을 따면 된다? 그냥 2급 따면 게임 끝. 세 번째, 그럼 2급을 따려면 몇 점이 있느냐? 79점을 맞으면 되는데 79점에서 70점을 맞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70점 이상만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럼 70점 이상을 맞는 방법은 50문제 가운데에서 35문제를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럼 70점이죠. 그럼 35문제를 맞추는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럼 35문제를 맞추려면 35문제를 공부하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다. 30문제만 공부하면 된다. 그럼 30문제만 공부하면 되는 이유가 뭐냐? 20문항은 찍으면 되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문제를 공부하는 방식은 뭐냐? 어려운 거 다 빼고 그냥 쉬운 것만 공부하면 된다. 그냥 딱 한국사의 그 범위 가운데 절반만 딱 공부해도 그냥 급수는 나오는 그냥 되게 쉬운 아주 이지한 그런 시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저도 가르칠 때 조금 그냥 편해요. 근데 또 한국사를 아예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은 개념 자체가 그냥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근데 부담 갖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잘 듣고 문제 한 몇 번 풀고 가면은 그냥 급수는 다 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소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다. 제가 또 한국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걱정 마시고 이 수업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된다.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소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